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지역은 바로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차창 밖을 한번 보세요. 넓고 거친 대지, 황량한 언덕들, 그리고 먼지 날리는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취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땅은 농사 짓기에도 쉽지 않고 물도 귀하고 바람조차 거칩니다. 하지만 이 척박한 땅은 단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나바호와 호피 부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조상의 숨결을 이어온 삶의 터전입니다. 조금 후 우리는 마침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단 한 곳, 살아생전에 꼭 한 번은 봐야 할 절경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곳, 그랜드 캐년의 동쪽 관문 데저트 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에 경주에 첨성대가 있다면 이곳 그랜드 캐년에도 아주 특별한 타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디언 첨성대 데저트 뷰 워치타워입니다. 곧 여러분은 그 타워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곳은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라 원주민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별과 자연을 관찰하던 장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을 따라 그랜드 캐년의 가장 동쪽 문으로 조심스레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장대한 대지의 얼굴을 기대해 주세요. 그랜드 캐년이 들려주는 태고의 이야기, 그리고 인디언의 전설과 자연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우리가 마주하고 보고 사진 찍고 투어를 할 이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년은 단순히 멋진 풍경이 아닙니다. 이 협곡은 지구가 걸어온 수십억 년의 시간, 그리고 인류가 함께 해온 수천 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살아있는 지질 교과서입니다. 콜로라도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협곡 바닥을 보시면 이 강 하나가 600만 년 동안 바위와 땅을 깎아내며 지금처럼 깊고 거대한 협곡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깎아낸 강물 아래에는 무려 18억 년 또는 19억 년 전부터 쌓여온 지층들이 켜켜이 드러나 있죠. 이 지층을 한눈에 보면 마치 수천 장의 두루마리 역사책이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갈수록 오래된 땅이고 위로 갈수록 최근의 땅이 되는 겁니다. 지질학적으로 본 그랜드 캐년, 땅속의 시간 여행, 그랜드 캐년의 지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일 아래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주변 지층 고대의 핵심, 약 18억 년 또는 19억 년 전에 형성된 지층으로 이 바닥에는 아주 단단한 화관감, 그라나이트, 딱과 변성감, 메타모픽 록이 있습니다. 이 암석은 수십억 년 전 지구에 바다가 있던 시절 해저의 육지에서 흘러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인 지층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바다 밑이었고 화산과 지각 운동으로 점점 융기하게 되죠. 중간층, 바다가 밀려오고 밀려난 시간들 약 5억 년 전, 그 이후 수억 년 동안 이 지역은 바다였다가 육지였다가 다시 바다가 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암, 샌드스토너, 석회암, 라임스토너, 셰일 등의 지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 지층들에는 고대바다 생물의 어패류 화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상층부 콜로라도 고원의 상승과 침식 약 7천만 년 전현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사우스림은 콜로라도 고원 콜로라도 플라토이라는 지형 위에 있는데 판구조 운동으로 이 땅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융기하면서 높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콜로라도 강은 위에서 아래로 더 빠르게 흐르며 침식 작용을 강하게 할 수 있었고 지금처럼 깊은 협곡이 생긴 겁니다. 그랜드 캐년은 말 그대로 지구의 골격이 드러난 장소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지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연유산이죠. 캐년 기후대의 구분 높이에 따라 나뉘는 5개의 생명구역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깊은 협곡 속에는 5개의 기온대 라이프 존스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협곡의 맨 위와 바닥은 높이 차이가 약 1800m,
6,000피트에 달하기 때문에 기온도 평균 15도에서 20도나 차이가 납니다. 마치 산을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내려가는 느낌이죠. 따라서 그 안에 사는 동식물들도 층별로 다릅니다. 알파인 존, 림 이번 관광에서 고지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눈이 오는 지역 서브, 알파인 포레스트, 소나무, 전나무가 자라는 시원한 숲 지역 폰더로사 파인존, 커다란 소나무들이 자라고 사슴, 다람쥐가 서식 데자트 스럽존, 선인장, 작은 숲풀, 독사가 나오는 건조지대, 리파리언 존, 강변 생태계, 콜로라도 강변의 버드나무, 강수달 등 이 5개의 생태구역은 한 곳에서 다양한 기후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는 1700종 이상의 식물, 90여 종의 포유류, 450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이 협곡과 함께 흘렀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단지 땅의 역사가 담긴 곳만은 아닙니다. 이 협곡 주변에는 약 1만 2천년 전부터 원주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나사지, 안세스트랄 페블로안, 호피, 하바수파이파이우트, 나바호 등 수많은 부족들이 이 협곡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의식을 행하고 별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절벽에 남겨진 벽화와 조각, 돌을 깎아 만든 주거지는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협곡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콜로라도 강은 신의 피줄기, 협곡은 조상이 내려온 길, 암석은 우주의 메시지라 믿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돌덩이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이 깃든 생명체였던 겁니다. 이처럼 그랜드 캐년은 수십억 년의 지질학적 시간, 수천 년의 인류 문화, 그리고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자연 도서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대지 위에서 수천만 년 전 공룡이 지나갔고, 수억 년 전 바다 생물이 살았고, 수천 년 전 인디언의 아이들이 뛰어놀았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선 지구의 역사책이자 성소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 게스 관광 버스는 그랜드 캐년 동쪽 입구에 세워진 레치타워 포인트 바로 데저트 뷰에서부터 관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동쪽 가장자리 데저트 뷰라는 장소입니다. 그랜드 캐년 협곡으로 흘러 들어가는 콜로라도 강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입니다. 겉모습은 조용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이 탑은 이 사막 위에 세워진 현대식 석탑 같은 존재예요. 웨치타워 탑은 1932년에 완공됐습니다. 메리 콜터라는 여성공학도인데요. 그 당시 여성으로서 건축 설계를 맡는다는 건 참 쉽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그랜드 캐년을 내려다보는 탑을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무려 6개월 동안 미국 원주민들의 유적지를 다니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담게 터워를 만들었냐면요, 바로 고대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감시탑입니다. 그래서 탑도 일부러 규칙적이지 않게 지었고 기단도 완전하지 않은 형태로 만들었어요. 딱 보면 탑이 좀 낡았나 싶으시죠? 그게 바로 의도입니다. 완전함 속에 있는 불완전함, 인위 속에 자연을 담고자 했던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미학과도 어딘가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탑 안에 내부에 인디언 벽화와 상징을 벽마다 알록달록한 원주민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호피족 출신 예술가 프레드 카보티입니다. 그림에는 태양, 비구름표, 춤추는 남성들, 새, 물고기 모두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정령 숭배, 즉 모든 것에는 영혼이 있다는 원주민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벽에 그려진 카치나는 마치 우리 불교의 수호신이나 신중존상 같은 존재입니다.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정령들이죠. 그림 속에선 씨앗을 심고 기도하는 장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신, 태양을 향해 손을 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사찰의 벽화 속 제천신이나 수행승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탑의 구조와 숨은 장치들, 이 탑은 겉보기엔 돌로만 된 것 같지만 내부는 철골 구조이고
외벽은 흙과 나무로 감싸 자연스럽게 보이게 했어요. 속은 단단하되 겉은 부드럽게. 이것도 인간이 자연을 흉내내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려는 태도로 보이죠. 그리고 꼭대기엔 리플렉토스코프라는 검은 거울이 설치돼 있어요. 이 거울은 협곡의 모습을 아주 몽환적이고 추상적인 그림처럼 보여주죠. 어찌 보면 우리 선화처럼 풍경을 통해 무심과 해탈의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이 탑은 단순한 전망대가 아닙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는 눈이자 잊혀진 원주민 문화를 복원한 기억의 탑이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징물입니다. 마치 한 칸 한 칸 쌓아 올린 돌탑처럼요. 오늘 이 탑을 보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담긴 번뇌가 있다면 잠시 놓고 가셨으면 합니다. 미안합니다. 게스 관광 손님 여러분, 탑 내부를 들어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하루 관광으로 그랜드 캐년 다녀가는 관광객으로서는 올라가기가 어렵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방문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랜드 캐년의 동쪽 데저트 뷰에서 출발하여 서쪽 방향으로 그랜드 캐년을 달리면서 차창을 통해서 약식 관광을 합니다. 방금 다녀오신 데저트 뷰 워치타워 기억나시죠? 1932년 메리 콜터가 설계한 인디언 양식의 탑, 그 꼭대기에서 바라본 콜로라도 강의 곡선과 협곡의 장대한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우스림 림로드를 따라 그랜드 캐년 빌리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사창 밖으로 펼쳐지는 광경 보이시나요? 절벽 아래로 깊이 파인 붉은 협곡, 그리고 멀리 이어지는 붉고 회갈색의 암벽층은 수억 년의 지층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대지의 역사입니다. 운이 좋으면 절벽 위로 큰 뿔량이나 노새 사슴물의 대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비지터 센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잠깐 버스에서 내려 사우스림의 중심 전망대인 매더 포인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그랜드 캐년의 대표 포인트, 매더 포인트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이 전망대는 협곡을 가장 그랜드 캐년답게 볼 수 있는 곳이죠. 절벽 아래로 펼쳐지는 협곡의 깊이와 너비, 그리고 붉은 사암과 석회암의 줄무늬가 만들어내는 색의 향연은 마치 살아있는 대지의 숨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진 촬영도 하시고 풍경도 감상하셨다면 이제 도보 하이킹을 통해 야바파이 포인트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리로는 약 10분 정도 경사가 심하지 않은 림 트레일을 따라 걷습니다. 도중에는 협곡을 따라 이어지는 절벽과 멀리 펼쳐지는 평원과 북쪽 가장자리 노트 림을 바라볼 수 있는 환상적인 뷰가 계속됩니다. 걷는 동안에도 수십만 년의 지질이 단면처럼 드러나 있어 지질학자들이 말하길 이 길은 지구의 책장을 한 장씩 넘기듯 걷는 길이라고도 하죠.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야바파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야바파이 지질 박물관, 야바파이 지올로지 뮤즈엄입니다. 이곳에선 실내 전시를 통해 그랜드 캐년의 형성 과정, 지층의 이름, 화석의 흔적, 그리고 콜로라도 강이 어떻게 이 거대한 협곡을 만들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망창을 통해 보이는 실시간 협곡 정형과 그에 맞춰 전시된 지질 모형은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자, 이제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 다음 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가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경과 교육적인 하이킹 코스였습니다. 몸도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하루의 이 감동은 오래도록 남으실 겁니다. 전설의 강, 영혼의 그랜드 캐년 계곡, 그랜드 캐니언 전설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곰이라면을 끓일 때 이 땅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였고 세상은 아직 젊었습니다. 하늘은 매일 태양에 불꽃을 던지며 대지를 구웠고 땅은 말없이 모든 것을 품었습니다. 그때 이곳 오늘날의 그랜드 캐니언에는 호피족의 조상이라 불리는 신성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협곡을 카바토 카나베, 즉
영혼이 흐르는 계곡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숨결이 함께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거대한 협곡은 한 명의 소녀의 눈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아시나. 그녀는 부족의 예언자였고 어느 날 꿈속에서 엄청난 가뭄이 찾아와 온 세상을 태우고 말 것이라는 신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족장에게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점점 타올랐고 강은 메말라 갔습니다. 결국 가뭄이 시작되고 동물은 쓰러지고